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간밤 나왔던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러시아 측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5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자세한 흐름 보면 다우존스는 0.19% 조정받았고 나스닥은 1%대 하락, 그리고 S&P 500은 0.63% 밀리면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기술주 흐름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체 결제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0.67% 밀리면서 177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면 0.49% 내리면서 마쳤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는 0.4%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연료 구매에 대해서 캐시백 보상을 2배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78%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고 테슬라는 0.51% 빠지면서 마쳤습니다. 브라질 광산업체와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은 빠지면서 마쳤고 1,093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37% 밀리면서 276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2% 넘게 오르면서 19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3%대 급등을 했는데요. 국제유가는 독일에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 섞인 멘트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1%대 오르면서 1937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들 자세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볼 텐데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중심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도 높은 수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3%대 급락하면서 79달러 선으로 마쳤고요. 룰루레몬은 9%대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엔테크 볼 텐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백신 매출 가이던스는 유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살펴보면 파이브 빌로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저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6%대 내림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RH도 보겠습니다. 매출이 월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동사가 주식 분할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대 급락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쉐위 볼 텐데 매출 및 순이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16%대 급락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흐름 살펴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자세한 뉴스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미국의 3월 ADP 고용 보고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anies added 455,000 jobs in March, slightly more than expected, ADP says. ADP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문 고용이 45만 5천 명 전월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팬데믹 타격이 컸던 레저와 접객 부문에서 16만 1,000명으로 고용이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 자세한 경제학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Businesses are hiring specifically among the service provider which had the most ground to make up due to early pandemic losses 라고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업은 고용을 지속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팬데믹 초기에 감소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tight labor supply remains an obstacle for continued growth in consumer-facing industry라고 밝히면서 특히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소비자를 대면하는 업종에서 걸림돌이 지금 있다라고 밝히면서 빡빡한 노동 공급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구인난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S&P 500보다 반도체 지수에 투자를 하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죠. Why the main semiconductor stock index is a better bet than the S&P 500 right now? 네, 지금 반도체 지수가 왜 S&P 500보다 더 유망한지에 대해서 분석이 나왔는데 자세한 기사 보도록 하죠. 일단 부제부터 살펴보면 Micron's results point to what may be a stellar earning season for chip makers라고 밝히면서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다른 반도체주 기업들이 눈부신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rapidly growing companies that trade cheaply as a group이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면은 특히 반도체 업체는 내년까지 매출 성장이 더 빠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시사가 됐습니다. 마이크론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5%나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차트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수익률을 보도록 할 텐데 S&P 500 ETF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ETF가 초록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주가 대비 수익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살펴보면 확실히 반도체 ETF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또 다른 표를 보도록 할 텐데 주당 매출액 그리고 주당 순이익 차트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주가 2년 예상 매출액이 2배 이상, 지금 거의 2배 가까이죠.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수익률도 2배 가까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이익 성장률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액이 기대가 된다는 게 반도체주에 있다는 건데요. 최근 횡보세를 이어온 우리나라 반도체주에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이 제공이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is worried about gas prices, but diesel is driving inflation more than you think. 많은 사람들이 유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유가 가장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은 현재 일부 분석가는 원유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경유의 현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유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I've started to use the term diesel crisis라고 밝히면서 나는 이것을 디젤 위기로 일컫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clearly is a crisis that's happening before our eyes라고 밝히면서 이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경유 위기가 코앞에 왔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문가는 I wouldn't say it's a shortage yet. Europe, I think they're headed for a shortage라고 밝히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유럽은 부족 사태로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부제를 또 살펴보면 Diesel price rises more than gasoline이라고 밝히면서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 가격이 확실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contribution to inflation이라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 건설업, 운수업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유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를 촉발시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표를 자세히 살펴봐도 diesel prices in the future market over the last year라고 보면은 최근에 경유 선물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경유 선물 가격이 급등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계속해서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과 외신 브리핑 살펴봤습니다.